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건축학생 1학년이 알아야 되는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전 시간에 우리 그런 거 했지? 자기 이메일 만들어라. 네? 자기 이메일 만들어라. 다음에 뭐 구글, 튜브, 뭐 인스타 PR인가? 핀터레스트, 뭐 인스타, 뭐 whatever, 그지? 할 수 있는 모든 그래픽 도구들을 다 이용해라, 그지? 이런 게 익숙해야만. 왜? 건축은 어차피 우리 요즘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야? 건축은 뭐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부모님이 친구들이 물어보면, 야, 니네 뭐 건축학과 와서 뭐 배웠니? 야, 도대체 건축이 뭐니? 그럴 때 뭐라 그러라고 그랬어? 건축은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지. 생각을 그림으로 그냥 곧장 표현이 안 되니까 뭘 해? 글로 한번 옮기고, 글로 한번 옮기고, 이거를 그림으로 가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다이어그램은 뭐라 그랬어? 개념에 대한 거라고 했지, 개념. 컨셉, 개념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를 도면으로 옮겨서 뭐야? 건물로 지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축가 들어올 때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냥 그림을 건물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건축학이라고 하는 이유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학문이잖아. 5년 동안 배울 이유가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간단한 거면 여러분 지금 학교 때려치고 그냥 사회에 나가도 뭐 충분히 인테리어나 뭐 카페 인테리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림을 표현하는 거. 하지만 의미 있는 그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할 일이 과연 글은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글로 옮기지? 여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책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 카톡으로 보내줄 거지만, 그래서 우리 딴 대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딴 대학 건축학과 설치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뭐 대전에 있는 대학은 없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필독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거의 없거든. 우리 학교가 거의 유일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교수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올렸겠지, 그치? 두 번째, 교수들이 이 자라나는 우리 이 소중한 1학년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던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 학교는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니네 우리 한남대 건축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내가 또 나눠주겠지만, 그래서 한남대 건축학과 필독서는 우리 건축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거고,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실은 건축의 발전이 그렇게 오래 뭐 계속 되고 있지는 않아. 거의 뭐 지금 한 20, 30년 동안 비슷하게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그렇지. 역사를 왜 배우는 거야? 역사. 과거에서 잘하고 못한 거를 배워서 미래에 그거 잘한 거는 더 잘하고 못한 거는 안 하고, 그렇지? 그러려고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야? 건축도 마찬가지야. 책이라는 건 이미 쓰여질 때 지나간 일이 돼버렸지. 과거가 돼버린 거거든. 내가 오늘 책을 여러 개 갖고 왔지만 이 책들이 다 오래된 책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과거를 보고 좋은 거 나쁜 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좋은 거는 더 발전시키고 나쁜 거는 하지 말자. 이러려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지. 역사를 배우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책으로 배웠잖아, 그지? 역사책으로. 건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책이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오래가는 책이 별로 없지. 뭐 기계공학과라든가 전자공학과라든가 전기공학 이런 데들은 최근 책만 보거든. 왜 계속 변하니까. 근데 건축은 변하지만 과거의 베이스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교양도서, 두 번째 건축 뭐 역사, 건축 이론, 역사도서, 그리고 제가 한번 쭉 보여줄 텐데 그냥 찍어,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 개인이 설계도서,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에 대한 거, 다섯 번째는 주거에 대한 거, 다음은 외국서적. 외국서적.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 이 외국서적은 내가 다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 함준호 교수님이 일단 만드셨고, 이게 2013년에 리스트를 만든 건데,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됐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교양도서부터 보면, 이 책의 구성은 그렇게 돼 있어. 책의 구성은, 이거 다 지우고. 책의 구성은 이렇게 6파트로 돼 있는데, 각 파트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어라 하는 의도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이야. 그러면은 이 교양독서의 일본에 딱 1번에 보니까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열화당에서만 이런 게 딱 나오네. 황당하지. 건축학과 와서 왜 갑자기 서양 미술사냐. 이 미술사를 읽어보면 곰브리치라는 게 뭐 당연히 외국 사람이지, 그지? 서양 미술사를 정리해놨는데 그 옛날에는 건축이라는 게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한 100년밖에 안 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술에다 들어가 있었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브루넬리스키라든가 뭐 이 많은 역사 속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고 다빈치는 화가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건축도 같이 했었거든. 근데 이게 근대로 오면서 건축이 분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미술사를 읽어봐야 그 건축의 사주를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책에서 텔레비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뭐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고딕 시대, 중세, 이집트, 그릭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 텔레비에서 여행하면서도 많이 건물들 나오고. 근데 그 서양 건축사를 사실은 우리가 미술사를 여기서 배우질 않는단 말이야. 건축학과에서 건축사만 배우거든. 그리고 서양 건축사도 한 학기밖에 없어. 근데 이 방대한 양을 과연 학교에서 배우는 한 학기로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벌집의 60%는 학교가 채워준다, 수업이. 40%는 여러분이 채워야 된다. 그 40%에 해당하는 거지. 40%에. 그럼 여러분들 1학년 때 지금 시간이 많아. 뭐 과제들부터 많지. 2학년, 3학년, 4학년에 비해서 과제가 작거든. 그럼 이럴 때 뭐 해야 돼? 부지런히 책을 사서 읽어야지.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부터 일단은 사서 읽기 시작해야지. 그래야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현대 도대체 그 많은 화가들이나 조각가들, 건축가들이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작품을 남겼고 그거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게 다 써있거든. 여러분도 하는 게 뭐야? 결국은 21세기. 여러분들은 21세기. 이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거 아니야? 그치? 만들어내려는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은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의 그 경험담을 들어봐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를 직접 만나면 너무 좋겠지.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니까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런 것들. 최근에 살아있는 나 같은 살아있는 건축가한테 얘기 듣는 건 뭐 당연히 좋은 거지, 그렇지? 당연히 좋은 거란 말이야. 또 그래서 뭐 서울이나 대전에서 건축가들 내려와서 강의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거 한다. 당연히 열심히 찾아가서 들어봐야지. 내 건축 선배들은 무슨 건물을 지었고, 왜 저런 생각으로 지었고, 저 건물을 지을 때 무슨 책을 읽었고, 그래서 그 생각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고, 그걸 건물로 어떻게 했지? 그럼 건축이 그거니까, 그렇지? 그런 면에서 책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건섭 씨의 20세기 건축의 모험. 이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한 5년밖에 안 된 책이라 내가 올려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은 건축가가 읽어야 되는 책 20권 정도를 소개해놓은 책. 최고지. 지금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 나도 거의 뭐 한 4, 50권 소개하는 거지만 건축가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한 20가지의 책을 이 책에서 소개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면 거기에 이 책은 무슨 책이다, 무슨 내용이 있다 이렇게 쭉 써있거든. 그럼 그 책을 그때 하나하나 사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정보의 홍수라고 그러잖아.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구글을 봐도 그렇고 너무 정보가 많아. 근데 정보가 많으면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돼. 그치? 텔레비에서 보는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유튜브에서 누가 건축가가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 일단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얘기한 건 맞는 얘기지. 왜?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밖에서 하는 많은 정보들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필독서를 봐라. 그래서 교양도서 보면 이런 게 있고,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게 있거든. 이 책도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필독서들이야 이게. 이게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게 뭐냐면, 아놀드 하우저는 인간이 초기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 그 인간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떤 건지.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연결이 될 거야.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아주 유명한 책, 지오콘티의 건축 예찬이라고 아주 오래된 책이야. 97년에 나왔잖아. 다행히도 이게 다 지금 한글로 돼 있다고 니네는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대학교 때 이게 한글로 안 돼 있었어. 다 영어였거든.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영어를 그냥 열심히 번역하면서 읽었었거든. 그러니까 오류도 많았고. 근데 요즘은 다 한글로 나오니까 한글 번역도 좋고. 옛날에 또 한글 번역책이 너무 안 좋았거든. 번역이 너무 개판이고. 요즘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97년이 초판이지만 지금 건축 예찬 이게 김원 씨가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재판 3세, 4세, 5세에서 책임게 있단 말이야. 그걸 골라서 보면 돼. 다음에 골든 레이시오 이런 책이 있고 6번 우리 한필용 교수님이네. 우리 학교 교수님이잖아. 한필용 교수님이 쓰신 신지식의 최전성,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이것도 이게 지금 근데 서점에 없을 거야. 없으면 한 교수님이 수업할 때 가서 이거 좀 보고 싶은데요 하면 책을 빌려주실 거야. 그래서 이거 보시고. 다음에 루이스 할만의 재미있는 건축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때 아마 건축을 좀 관심 있다는 사람들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는 책이거든. 만화로 돼가지고 되게 쉽게 건축을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책이야. 안 읽어봤으면 읽어봐야지, 그치? 안 읽어봤으면. 다음에 9번 이건 내가 되게 대학교 때 감동받은 건데 건축공간과 노자 사상이라고 미국계 중국인이 티아오 창이라고 미국계 중국인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야. 그러니까 노자의 그 사상, 자연론. 노자는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 자연, 네이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도덕경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것들이 있대. 인간은 자연을 폐기해야 된다. 너무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즘 친환경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지, 그치? 노자가. 여러분들 노자의 도덕경이나 이런 걸 안 읽어봤으면 사실은 노자 정도는 내가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논어나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노자 정도는 좀 관심 갖고 읽어보는 게 왜? 건축하고 벌써 관계가 많이 돼.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은 이 동북아권의 아시아 문화를 공유하잖아. 이 유교 문화를. 우리만 유교하는 거 아니야. 일본 애들도 유교 엄청 많이 하고 중국 애들도 한참 공자나 노자 이런 거 안 했었거든. 왜냐면 걔네들도 공산혁명을 하면서.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이미 다 풀렸어. 얘네들도 지금 이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미국 애들하고 유럽 애들. 오히려 우리 동양 사람보다 이 노자나 논어 이런 것도 공부를 외국 애들이 훨씬 더 많이 해. 우리가 마치 서양 건축사 공부하듯이 르네상스니 바로크니 로코코니 이런 거 공부하듯이 외국 애들은 우리 걸 공부하거든. 내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 애들하고 얘기할 때 오히려 걔네들이 노자나 이런 것들 훨씬 더 많이 해. 근데 우리는 우리 걸 모르면 어떻게, 그치? 이건 우리 거니까. 이게 중국 거고 뭐고 간에 동북아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라. 다음에 이 미술가, 아르하임의 미술가 시지각은 그러니까 이 예술을 그래픽으로 보는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야.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예술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거든. 개념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비, 대조, 명암, 이런 것들,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 쓰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비례가 맞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고, 대비가 되고, 대조고,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 설명의 기초를 만든 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야. 그러니까 이 현대 미술을 설명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야. 이렇게 교양도서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좀 불편하지만 자 건축 두 번째는 건축 이론 역사 도서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되어 있는데
자, 건축 이론 역사에서 건축의 고전적 언어, 존 서머슨. 이거는 내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건축의 고전적 언어. 이게 내가 대학원 1학기 때 산 거거든. 여기 보면은 연세대학교 석사 2학기 이렇게 써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2학기 때 1994년이죠. 내가 대학원 다닐 때가 92년에 태어나기도 전이지. 내가 이 책을 보고 건축의 고전적 언어라는 책을 이제 교수님이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거든. 그때 이 책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유럽 여행을 하면서 보는 그 유럽에 있는 건물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양식이라든가 건물의 형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가 여기 다 써 있어. 여기에 바로크, 로코코, 매너리즘, 뭐 낭만주의 이렇게 다 써있거든. 이 작은 책, 이 작은 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하나 읽으면 유럽의 여행 가이드도 할 수 있어. 이제 건물을 보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무슨 뭐 파르테논, 판테온 이런 걸 설명 못 하잖아. 그지? 못 하잖아. 근데 여기에 설명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책이다. 당연히 읽어봐야지. 그 다음에 헤브스너의 아웃라인 오브 유로피안 아키텍처, 유럽 건축의 뭐 이런 거, 근대 디자인의 선점, 슐츠의 서양 건축의 의미, 케니스 프랭턴의 현대건축사. 이거는 여러분들 3학년 때 현대건축, 4학년 때 현대건축사 할 때 이 책으로 하거든. 이 케니스 프랭턴의 현대건축사는 상당히 유명한 책. 여기에 이제 르꼬르비제니, 미스 반델로엔이, 알바 알톤이, 프랭크 웨이드 라이트니 뭐 이런 많은 건축의 대가들의 얘기가 이제 우선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 타임 앤 아키텍처 이것도 유명한 거고, 그다음에 뭐 쭉 다 유명해. 현대 디자인 이론과 사상가들, 서양 근대 건축사. 그다음에 11번을 내가 좀 진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는데 여기 그 보건축 보건축 동아리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건축에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지. 야, 보건축이 치고인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오는지. 여기 시공간 들어간 사람. 시공간. 공간우리. 공간우리를 많이 왜 공간우리가 인기가 있지? 야, 이 중에서 반은 보건축으로 가. 왜? 우리 그 룰을 알지? 2학년 때까지는 동아리를 옮겨 다닐 수 있다. 자유롭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그 공지 다 해놨거든. 근데 3학년 1학기가 돼서는 옮길 수 없다. 왜? 그 동아리도 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 나는 1학년 때부터 막 공간국에서 열심히 막 따까리 하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3학년 4학년이 처음 들어와. 그러면 안 되지. 2학년 때까지는 하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1학기 해보고 좀 그래 2학기 때 딴 데로 옮겨.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또 지났는데 2학년 됐는데 두 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옮겨.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옮겨 다니고 3학년 1학기 때 고정하는 거야. 남자들은 2학년이나 1학년 때 군대 갔다 오잖아. 근데 어쨌든 3학년 1학기 때 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정해진 동아리가 끝까지 가는 거야. 응? 근데 대부분 보면 한 7, 80%는 다 그 동아리 처음에 선택한 데 있거든. 근데 옮기는 사람 있어. 근데 내가 분명히 동아리장들한테 얘기해놨어. 2학년 때까지는 옮기는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마. 왜? 니네가 모르고 선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옮겨 다니라. 왜? 보건축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러분들 경복궁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경복궁을 가. 경복궁에 근정전이 있고 뭐 자경전이 있고 뭐 거기에 뭐 비원이 있고 뭐 창덕궁에 비원이 있고 막 경복궁에 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할 게 없지 지금. 보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이게 공포가 어떻게 되고 다포가 어떻게 되고 포 형식이 3량인지 5량인지 7량인지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도 모르잖아. 도대체 그 안동 하회마을의 그 추여당이나 뭐 이런 것 추여당 같은 게 되게 좋은 거랬는데 왜 좋은 건지. 도대체 그게 한국 건축에서 뭐가 좋은 건지. 온돌이 좋다는데 온돌이 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지. 왜 우리나라 한옥주택은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3학년 때 니네들이 한국건축사에서 한 학기 배우지만 아까 또다시 얘기했지. 40% 해당돼. 기본만 가르치지 다 가르치진 않는단 말이야.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한국건축의 장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 외국 놈들은 못 가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자유롭게 여행하잖아. 토요일 날 아침에
배낭 메고 쭉 갔다가 하루 자고 와도 되고 그날 다시 와도 돼. 내가 전국에 있는 서원, 뭐 도산서원이라든가 무슨 서원, 뭐 서원을 한 10개를 돌겠다. 그럼 한 2달 걸려. 뭐 쉽지 않아? 서원 다 도는 거. 내가 전국에 있는 절 중에 유명한 절, 유명한 절, 뭐 부석사라든가, 뭐 무슨 뭐 절들 많잖아. 수덕사라든가 돌겠다. 그거 한 몇 달 걸려. 근데 다 가봤냐면. 그래도 한국의 이름을 건 건축가가 될 텐데 한국 건축 건물을 안 가봤다? 이게 창피하거든. 내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 애들이 오히려 한국의 부석사가 이렇게 떠 있어서 뭐 앞이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앞에 산이 뭐 너무 수려 이런 거 다 알더라니까.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경복궁의 근정전이 왜 유명한 건지, 그 앞에 있는 깔려 있는 돌들이 왜 이렇게 파석이 깔려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얘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서 있어? 여기 있어. 이 김봉렬 씨는 지금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데 역사 가르치는 교수란 말이야. 옛날에 전통 예술이 있었고 한국 건축에 있어서는 최고로 그래도 잘하시는 분이야. 이 책 쓴 지도 오래됐어. 2006년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학 졸업하고 한참 후에 본 책이야. 김봉렬의 한국 건축 이야기 1, 2, 3 말고 여기 4, 5가 더 나온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 1권부터 차례대로 봐. 그러면 한국 건축이 맞아. 그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주택 나오고 절 나오고 서원 나오고 다 나오거든. 뭐 정자 나오고, 정자에서 유명한 건 뭐야? 소세원 이런 거잖아. 옛날 정철이라는 시인이 살았던, 유배 가서 살았던 소세원 가본 사람.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토요일날 시간 있으면 부지런히 다니라고. 지금 서울에 있는 5대 궁을 대학 와서 가본 사람. 이거 봐. 이게 현실이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학과에 들어왔는데 서울의 5대 궁을 안 가봐. 가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가? 혼자 가기 좀 생뚱하잖아. 그럼 친구들 있잖아. 야, 너 토요일날 우리 경복궁 갈래? 경복궁하고 창덕궁 2개 돌자. 아침에 만나. KTX 타고 올라가. 2개 보고 뭐 점심 먹고 내려와도 돼. 그럼 아니면 점심 1시에 만나. 그리고 그때 보고 저녁을 거기서 먹고 건하게 술 한잔하고 내려오면 돼. 기분 좋게 내려오는 거지. 왜? 뭔가 얻고 오잖아. 사진 많이 찍고. 근데 가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한 스타디를 하고 가야지. 근데 여기에 다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내용이 불충분하면 뭐해? 구글링 하면 되잖아. 경복궁에 대해서 구글링 하면 너무 잘 나오고 유튜브에 경복궁 같은 거 너무 많이 나오지. 그런 거 공부하고 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니네들이 부모님 모시고 갈 때 뭐 말을 한마디라도 해볼 거 아니야.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 공간에 갔는데 설명을 못해.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이거는 뭐야? 학교에서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내가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너네한테 고건축 동아리를 들라는 게, 고건축 동아리는 고건축을 일단 5년 동안 많이 가거든. 억지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고건축 MT 가거든. 따라가. 그냥 따라가. 신청하라고. 따라가라고. 고건축 MT를 따라가라고. 그럼 돼. 그럼 그때부터 그냥 고건축 MT 돌아다니는 거 다 따라다니면 돼 그냥.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고건축이 마음에 들면 그 동아리에 정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좋으시다. 다음에 그 건축에 대한 건 김동렬 씨가 좋고, 우리 한필원 교수님이 쓰신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우리 학교 한필원 교수님이 우리 한국 건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등 아니면 2등 하시는 분이야. 니네는 잘 몰라서 그러지만 우리 한남대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보물 중에 한 분이지. 1, 2등 하신 분이야. 그래서 한 교수님이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이런 책을 쓰셨거든. 이게 한 3년 전인가 나왔거든. 몇 년을 연구하시고, 이거는 뭐냐? 이 전통마을은 뭐냐? 이거는 건축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마을에 대한 얘기. 여러분 뭐 안동 하회마을, 양동마을, 다음에 뭐 제주도의 성읍마을, 뭐 다음에 여기 외항마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전통 마을이 한 60개 정도 돼요. 가본 사람. 안동 하회는 가봤겠지. 안동 하회는 가봤지. 양동마을 가봤지. 양동도 안 가본 사람 많을 거예요. 양동마을이 세계 문화유산인데도 안 가는 사람 많아. 야, 그러면 요 토요일날 뭐 해야 돼? 배낭대로 가야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가기 전에 여기에 그 60개 마을이 다 나와 있거든. 이 마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구글링하고 스타디하고 가면은 훨씬 눈에 많이 보이겠지.
내용을 알고 가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이 있다. 다음에 건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건축 계획. 세 번째가 건축 계획에 대한 책인데, 여러분들 르꼬르비제는 다 알지? 르꼬르비제. 1번이 Toward the New Architecture. 이 책이야. Toward the New Architecture. 이거 원본이야 이거. 내가 미국에서 중고책, 뉴스, 중고책 서점에 샀거든. 내가 이 책의 한 버전이 한 3개가 갖고 있어. 한국 것도 갖고 있고, 뭐 한국에서 산 것도 갖고 있고. 근데 이게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 중고 서점 가서 산 거거든. 이게 르꼬르비제가 쓴 첫 번째 책이야. 투어드 뉴 아키텍처. 너무 유명한 책이지. 한국말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 주거, 현대 건축을 이해할 때는 이걸 당연히 알아야지. 이거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전혀 없어. 아마 서양 건축사 할 때 한 5분 정도 교수님이 가르쳐줄 거야. 르꼬르비제 5대 원칙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 그거 말고도 내용이 너무 많거든. 영어가 거북하면 뭐해? 한글로 된 걸 사면 돼. 새로운 건. 이관석 씨라고 옛날 우리 한남대 교수였어. 우리 한남대 계시다가 지금 경희대로 올라가셨는데 집이 서울이라. 어쨌든 이분이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그래서 꼬르비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관석 씨가 쓴 한글 번역을 해도 되고, 영어인데 이 안에 영어가,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건축가가 쓴 최초의 이론집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책이지. 그다음 두 번째, 뭐 아키텍처 폼 스페이스 오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다음에 건축 형태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밑에 좀 잠깐 볼게요. 뭐 뒤에 것들은 쭉 한번 보시고, 좀 어려운 책들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걸 지금 다 하는 게 아니야. 1번부터 차례차례 보라는 얘기야. 5년 동안 도시에 대한 거, 뭐 베이컨 에드문드의 디자인 오브 시티스 상당히 유명한 책이야. 다음에 루이스 머포드의 시티스 인 히스토리.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얘기가 있고 도시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여러분도 건축은 어떠죠? 도시에 짓는 게 건축이지. 그러니까 도시를 모르면 지금 여러분들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5학년 설계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보라고 4학년 뭐 하고 있나. 왜? 니네가 나중에 할 것들 하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설계실 유리로 다 돼 있잖아. 물론 요즘 가려놨던데 내가 다 뜯어야 되는데 그 안을 좀 구경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걸 보면 이제 5학년들은 다 도시 쪽으로 하고 있다. 3학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케빈 린치의 이미지 오브 시티 너무 유명한 책이고, 뭐 다음에 뭐 사이트 플래닝 뭐 이거 다 유명한 책들이야. 한필홍 교수님이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데 이거는 그 일본의 가로를 분석하신 거. 또 우리랑은 좀 달라서 좀 그렇고. 다음에 이제 주거. 외국 서적이 아주 그렇지만 주거 부분에 보면 아모스 라포포트의 주거의 형태와 문화,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인데 내가 30년이 지나도록 내 책꽂이에 있다, 이 책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버릴 수가 없다. 오늘 대학교 때 산 건데 이걸 내가 왜 갖고 있겠어. 그동안 수백 권의 책을 사고 버리고 했지만 남아있는 책들이에요. 그만큼 내가 읽고 감동받은 거야. 주거의 형태와 문화, 무슨 내용입니까? 화장실이 언제 생겼나? 최초로. 그 화장실이 최초로 주택 안에 들어온 건 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그냥 여러분 집안에 화장실이 있잖아. 근데 그 화장실이 생긴 지가 100년이 안 됐어. 100년이 안 됐다고. 100년 전까지는 다 뭐야?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그랬잖아. 그래서 파리의 하이힐이, 프랑스의 하이힐이 나온 이유가 뭐야? 그 똥바닥이라. 그것 때문에. 다음에 우산이 나온 이유가 뭐야? 위층에서 똥 버리니까 그거 받으려고 우산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긴 걸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잖아.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 생겨났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읽어볼만 하겠지. 다음에 뭐 강인호 교수님하고 강인호 교수님 리타일 하셨지만 뭐 2번, 3번도 한번 보시고 4번. 와, 이 책도 내가 갖고 있으면 대단한 책이죠. 이거 도시 주거의 형성과 역사. 그러니까
주거 형태, 아까 주거 형태와 문화는 뭐냐면 집 하나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도시에서 주택이 어떻게, 그러니까 로마 시대 집들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 이집트의 집들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중세는 어떻게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았다. 뭐 이런 것들. 다 서양 건축이지, 물론. 서양 건축이지만, 걔네들도 우리 거 알듯이 우리도 걔네 걸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건축이 서양 건축이잖아, 사실. 요즘은 서양 건축, 동양 건축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냥 글로벌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모든 사람들이 뭐 아파트 다 똑같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지? 근데 그래서 얘네들의 역사를 한번 보는 거지. 주거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이거 알아야겠지. 그럼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 이런 수업이 없어. 그러니까 이 5년제가 되면서 이론 수업이 많이 줄었어. 왜냐하면 설계의 비중이 많이 갔거든. 설계. 그러니까 이론까지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 40%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꾸면 100이 돼서 나가는 거고, 이걸 안 메꾸면 60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딴 대학 졸업한 애들은 뭐 연세대든 뭐 어디든 경희대든 뭐 걔네들은 이걸 다 읽고 회사를 갔어. 그러면 니네는 60이고 걔네는 100인 거야.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누구는 100을 채워서 회사를 가고 누구는 60으로 회사를 가. 근데 어떻게 게임이 되겠냔 말이야. 그 차이다. 그래서 이 책도 꼭 읽어보시고, 그 밑에는 이제 외국 서적들인데, 그 외에도 이제 책이 많은데, 고전적으로 전통말 했고, 이런 서점에 가면 뭐 르꼬르비제 보고 싶으면 그냥 이런 르꼬르비제 책이 한 20권 정도 돼. 그냥 잡아서 봐. 고를 이유가 없어. 그냥 한국말로 르꼬르비제 책이 나와 있으면 나도 그냥 이거 그냥 사서 르꼬르비제 뭐 한국 누군가가 이렇게 르꼬르비제 분석한 책이거든. 아니나 꼬르비제 정도는 알아야지 1학년 때. 니네 지금 안도 다다오 공부를 만들었는데 나는 상당히 반대거든. 안도보다는 꼬르비제 걸 만들어야지. 꼬르비제. 왜? 안도가 뭐야? 프랑스에 29살, 그러니까 29살에 세계 여행을 했어. 안도 스토리를 알지? 안도가 건축학과에도 지원했는데 떨어졌고 대학을 지원했는데도 떨어진 애야. 걔가 뭐 가난해서 꼰터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을 떨어졌어. 못 가가지고 인생 거의 포기한 상태로 그냥 세계 여행을 했거든. 근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꼬르비제 건물을 듣고 여기에서 완전히 안도가 감동을 받고 건축을 해야겠다 한 거거든. 그래서 독학으로 건축을 한 거란 말이야. 안도가 자기 책에 그렇게 써 있어. 자기의 유일한 스승은 꼬르비제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교 1학년 와서 안도 걸 먼저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꼬르비제를 먼저 해야지. 안도가 꼬르비제한테 배웠다는데 꼬르비제 걸 안 하면 어떡하는 거지. 이런 책이 보이면서도 내가 그냥 랜덤리 갖고 왔거든. 서점 가서 무조건 고르기 싫어. 아까 그 책, 아까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거. 꼬르비제 책 중에 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 The City of Tomorrow and Its Planning. 미래 도시에 대한 계획. 이거는 텔레비 다큐멘터리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이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꼬르비제가 생각했던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거. 이것도 한글로 돼 있어. 꼬르비제가 쓴 유일한 책 2개가 이거야. 이거야. 이 2개로 꼬르비제는 전 세계를 휘어잡았어. 한 30년 동안. 그리고 지금 모든 건축가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이거 알아야 돼, 몰라? 당연히 알아. 이거는 니네 책꽂이에 이렇게 꽂혀 있어야지. 건축가 학생이 당연히 꽂혀 있어야지. 꼬르비제 거 한번 보시고, 다음에 내가 니네 뭐 텔레비에서 뭐 렌쿠라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 OMA 렌쿠라스? 이것도 나도 그냥 교보 가서 보이면 그냥 사는 책이거든. 렌쿠라스가 이제 네덜란드 건축가고 뭐 너무 유명한 건축가잖아.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궁금하잖아. 렌쿠라스도 그런 얘 책에 그런 얘기를 해. 나의 유일한 스승은 르꼬르비제. 그런데 꼬르비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꼬르비제가 이랬는데 나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야.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된 사람이지만 내 시대 때는 거의 우상 같은 사람이거든. 뭐 알아야지. 이 렌쿠라스 밑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뭐 MVRDB, 뭐 부산에서 하고 있는 무슨 총괄건축가 MVRDB 뭐 이런 사람들, 해외 건축사들 많이 들어오지. 다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이 회사에서 다녔던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꼬르비제, 렌쿠라스, 그 다음에 젊은 건축가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 가서 렌쿠라스가 보이면 그냥
책만 뽑아서 보라고. 뽑아서. 그러면 된다. 응? 외국 책은 내가 좀 읽는데 뭐 이런 책들이 있어. 이 밑에 이제 외국 책 중에 이제 있는데 이거 원본이야. 이거 원본이 되게 비싼 원본인데 내가 중고로 산 거거든. 디자인 with Nature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요람에서 요람으로 이런 from cradle to cradle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은 처음에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 요람이라는 게 아기 태어났을 때 그 아기 그걸 요람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죽는다 이게. 원래 요람에서 무덤으로 오잖아. 근데 이 사람이 요람에서 요람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야. 친환경. 아주 유명한 책이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현대 친환경이라는 건축이 생긴 거거든.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로브 크리어라는 사람, 도시의 형태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야. 로브 크리어라고. 로브 크리어. 리온 크리어, 로브 크리어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쓴 책도 상당히 많아. 내가 한 권만 들고 왔는데 설치해 보면은 한국 말로도 번역된 게 많이 있다고. 이런 책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콜린 로우 앤 프레드 쿼터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사실 그 1980년대 뭐 이렇게 낭만주의 뭐 이렇게 문학에서 낭만주의 이런 게 뜰 때가 있어. 건축도 그럴 때가 있고 매너리즘. 꼬르비제가 맞나? 너무 딱딱하고 모던한 거 아니야? 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말랑말랑한 거 아니야? 그런 게 낭만주의 매너리즘이거든. 그런 거를 주창했던 사람이야. 그 교수님 이런 것도 배워요? 안 배워. 그 니네가 읽어야 돼. 니네가 읽고 깨우치는 수밖에 없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야. 다음에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의 친환경에 에베네저 하워드라고 해서 요즘 도시 설계의 거의 원형이거든. 가든 시티 오브 투모로우. 미래의 가든 시티. 요즘 그래서 뭐 가든 시티 이런 말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도시에 녹지를 많이 만들자 이런 거. 이것도 한글로 나온 게 있어. 한글로 번역된 게 몇 가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이제 책을 다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이거 다 알지? 보시는 유현준 교수가 나한테 보내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는 유현준 교수가 나랑 동기니까 대학교 동기니까 같은 학번이고 걔랑 뉴욕에 한 1년 같이 살았지. 나는 뉴욕에 15년 있었지만 걔는 뉴욕에 한 1년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뉴욕에 대해서 안 설명했지만 어쨌든 근데 걔가 요즘 책을 많이 내더라고. 근데 이 책이 나는 뭐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사서 보거든. 내 책을 다 갖고 있는데 다 옳은 얘기만 해. 내가 유현준한테도 그 얘기했거든. 잘 썼다. 이 건축가 학생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이런 원서들, 이런 원론만 있는 책들은 좀 보기가 힘들거든. 이런 거. 근데 이 유현준이 쓴 책은 이거를 한번 논평한 책이거든. 편하게. 그럼 이것부터 읽기 시작해야지. 이런 것부터 읽기 시작해. 얘가 지금 4권인가 있잖아. 이런 시리즈. 그리고 공간의 공간 뭐 이런 거. 꼭 보시라.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는 좀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은 건축가가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트를 한 5권 정도 갖고 왔어. 이렇게. 노트를 한 5권. 내 스케치북이야. 스케치북. 그러니까 건축가는 뭘로 말해? 그림으로 말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나는 대학교 때 되게 좋은 교수님을 만났었고 그분 덕분에 내가 스케치북을 계속 유지하거든. 이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번호가 8번 이렇게 돼 있잖아. 8번. 내가 이게 한 30권 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모닝글로리인가 뭐 어딜 알파를 갔는데 이게 제일 흔하더라고 그때. 요즘 디자인하고 너무 다르지. 그때는 이게 제일 팬시한 거였어. 그래서 이거를 사서 이게 뭐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한다고. 공부한 거 이게 내가 보면 여기 보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이 보건축 이게 뭐야? 내가 이 건물 가기 전에 스터디하고 갔다 온 거다. 한국에 있을 때 보건축에 대해서 그때는 뭐가 있냐? 뭐 구글이 있냐? 뭐가 있냐? 나 내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도서관 가서 책 뒤져서 그 책을 또 빌려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거기서 곧장 그림 그려놓고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축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요걸 가지고 간 거야. 이렇게. 한번 쭉 돌려줘.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어. 미국을 갔더니 저기에 더 이상 안 팔아. 그래서 미국에 또 우리나라 같은 모닝글로리를 가봤더니 이게
요게 지금 요 사이즈, 요게 A5, 요게 A5.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그러니까 요건데 조금 더 큰 거. 그게 B5. 그러니까 둘 다 A4보다 작아. 왜 A4를 쓰지 말라고 그러냐면 A4는 좀 커. 이게 A4인데 이게 좀 크단 말이야. 이걸 들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화장실에서 몰래 스케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요런 걸 들고 다녀야지. 그래야 친구들 만날 때도 카페에서 슬쩍슬쩍 쓰고 스케치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프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갖고 다니는 스케치북은 다 스프링 잘했어. 왜? 스케치를 할 때 이게 우그러지면 안 되잖아. 그치? 쫙 펴야 되잖아. 쫙 펴야 되니까 스케치 할 때 좋은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미국 가서 처음 했던 거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쭉 보시고, 이 안에 보면은 뭐 영어, 미국이니까 영어를 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스케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쭉 돌아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내가 시라큐스라는 데서 뉴욕으로 옮겼는데 저기 또 안 팔아. 안 팔아서 또 이제 서점을 갔더니 그 문구점을 갔더니 이런 걸 팔더라고. 싸게. 똑같이 저거랑 똑같은 거야. 스프링에 그러니까 A5.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해서 이것도 저것도 한 2, 30권 있고 이것도 한 10몇 권 있는 거 같아. 근데 요령은 한 번 가서 똑같은 거를 5권씩 샀어. 왜? 불안한 거야. 이게 자꾸 단종이 되니까. 이게 책꽂이에 그런 거 있잖아. 책꽂이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책꽂이에 다 다른 게 꽂혀 있으면 싫거든. 그래도 똑같은 게 5권씩은 꽂혀 있어야 이게 스케치북의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했다. 이쪽으로 돌아갈게.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HOK 내가 미국에서 회사 다닐 때 쓰던 건데 회사에서도 이런 걸 나눠주거든. 근데 이런 종류도 있고 저쪽에서 보고. 그리고 한국을 돌아왔어. 이제 10년 전에. 근데 저기 또 없어. 미국 게 없어, 한국에는. 그런데 한국을 와보니까 일본 무지가 있더라고. 무지. 요즘은 이제 이 무지 비슷한 한국 것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B5, A5.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종이도 좋고. 그래서 한국 와서는 이걸로 지금 한 20권째 쓰고 있거든. 1년에 한 2권, 3권 쓰는 것 같아. 이것도 한번 보고. 자, 그래서 그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니네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잖아. 그치? 니네가 하는 건축에 이게 내 손 스케치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잖아. 이런 거 아파트에 했던 스케치들. 근데 내가 좋은 것만 좀 이렇게 액자를 하는 거지. 건축가들의 꿈이 이런 거 액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송산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A4의 트레이싱 이 스케치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어떻게 건축가는 스케치를 하나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해줄 텐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좋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도 그려. 이런 식으로도 그려. 러프하게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 말 하나를 하고 이제 끝을 낼게요. 오늘 이제 체크하고 스케치에 대한 걸 좀 지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 거 보니까 저 이렇게 스케치 못하는데요? 당연히 못하지. 나는 30년을 한 거고 니네는 이게 1년 차고 근데 이제 글로 가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걸 봐놓으면 나중에 나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지금 빨리 모닝글로리 가서 A5 5권 사야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개인적인 걸 공부하는 거야. 지금 네 노트 줘. 이런 거는 A4잖아. 이거 좋아. 두껍고 A4. 이거는 학교 공부. 60% 채우는 노트야. 그리고 아까 A5는 뭐야? 내 개인 거. 내가 혼자 공부하고 혼자 책 읽으면 메모해야 되잖아. 나 거기 보면은 니네가 디테일하게 안 봤으면 내 일기도 많거든. 나 일기도 거기다 쓰거든.
뭐 일기를 어디 딴 데 쓸 데가 없잖아. 어느 날 술 먹고 필 받아서 일기 쓰고 그런 건 좋단 말이지. 그런 거를 해서 요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If there's no input, there's no output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머릿속에 넣는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다. 너무 당연하지. 이 책을 왜 읽어야 돼? 머릿속에 일단 넣어야 머리 안에서 연상이 돼서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드라이 스폰지 얘기했지. 드라이 스폰지. 머리를 일단 비우라 그랬지. 이제 뭐 해야 돼? 일주일 지났어. 이제부터 머리 비웠지. 일주일 동안. 이제 채우기 시작해. 열심히 5년 동안 채워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채우는 방법의 1번이 뭐야? 책 읽기. 근데 책을 그냥 읽지 말고 A5 스케치북을 사서 책에 좋은 내용이나 그림이 있으면 옮겨놓으라고 쓰고 그 자체가 한 2줄을 써도 좋고 3줄을 써도 좋고 좋은 내용 있으면 옮겨놓으라고 그걸 쓰면서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냥 니네 책 많이 읽어봤잖아. 그냥 읽으면 하나도 안 남고 좋은 내용은 쓰란 말이지. 그래서 남겨놔라.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인풋, 아웃풋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는 내 노트 보면은 스케치 이렇게 있는데 뭐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건축가 스케치인데 이 스케치를 쉽게 하는 방법 지금 여기 4층에 로비에 보니까 뭐 이렇게 2학년 애들이 스케치해서 올려놨더라고. 아 내가 그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건축 스케치가 아니야. 건축 스케치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아유 저 교수님한테 미안하다.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건축 스케치가 아니야. 건축 스케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뭐 다음 시간에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꺼주고.